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처분 승소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왜 어떤 쪽은 이겼다고 말했지만 먼저 물러났는지를 차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정의 판결과 시장의 선택은 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단 한 줄의 댓글이었습니다. 가처분이 무슨 승리야? 이 짧은 문장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법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낸 대중의 집단적 통찰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일부 인용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무언가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JTBC는 언론을 통해 가처분 일부 인용을 승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렸고 문장만 보면 분명 JTBC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 조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 이를 어겼을 때 어떤 벌금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명령은 있었지만 명령을 어겼을 때 감수해야 할 현실적 대가는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판결은 종이 위의 문장이 되었고 실행력은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뜻도 모르냐고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몰라서 비웃은 것이 아니라 법의 빈틈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흐름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JTBC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방송은 조기에 정리되었습니다. 이긴 쪽이 먼저 물러난 셈입니다. 반면 장시원은 패소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은 무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위화감을 남겼습니다. 누가 봐도 승패의 모양이 뒤바뀐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란 무엇이며 콘텐츠 세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시청률, 팬덤,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사람이 남는 구조. 이 요소들을 함께 놓고 보면 단순히 이겼다라는 말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려 합니다. 왜 JTBC는 법적으로 이겼다고 말하면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대중은 판결문보다 직관을 더 신뢰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진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가처분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임시로 멈추게 하는 조치일 뿐 최종적인 승패를 가르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JTBC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역시 가처분 일부 인용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결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에서 가처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간접강제, 즉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가처분에는 명확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상대방은 판결을 무시했을 때 감수해야 할 현실적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는 그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있었지만 어겼을 때의 대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형식상 금지일 뿐 실제로는 강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멈추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아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는 구조. 그래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강제력이 없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언에 가까운 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도 많은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판결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이겼다면서 왜 먼저 철수하느냐? 라는 질문이 쏟아진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상대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굳이 서둘러 방송을 접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판결문보다 결과를 보며 판단했습니다. JTBC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끌고 가면 남는 것은 비용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 사이 콘텐츠는 멈춰 있으며 시청자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리고 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승리는 아무것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콘텐츠의 흐름도 사람의 이동도 시장의 반응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승리가 아니라 공백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실제로 상황을 바꾸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의 영역을 넘어 비즈니스와 이미지, 그리고 시장의 논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법정 밖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진짜 균열이 발생한 지점은 판결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이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JTBC는 법적으로는 이겼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이기고도 물러난 상황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입니다. 먼저 콘텐츠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방송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법적 명분이 있어도 시청자가 떠나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처분 판결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이어졌고 피로감은 누적됐으며 시청률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극히 낮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더 큰 문제가 겹쳤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를 막으려는 모습은 일부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도전하는 제작자와 움직이는 현장을 법으로 묶으려는 거대 방송사. 이 구도는 빠르게 기득권 대 개별 창작자라는 프레임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한번 형성된 이런 이미지는 짧은 해명이나 보도로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장기적인 신뢰 하락입니다. 이번 분쟁이 길어질수록 JTBC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서사 속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팬들의 감정과 시장의 분위기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에는 강제력이 없었고 상대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JTBC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반대로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수익도, 이미지 회복도, 장기적인 콘텐츠 확장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송은 전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정리라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깔끔한 마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긴 쪽이 먼저 판을 접는 장면은 어떤 설명을 붙여도 승자의 여유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퇴로 읽히기 쉬웠습니다. 반면 장시원의 행보는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가 아닌 다른 무대를 향해 움직였고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대비는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플랫폼 중심 구조와 사람 중심 구조의 충돌이었고 고정된 편성과 유연한 생태계의 대결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판결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숫자와 반응,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판결의 그림자 아래에서 개인은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심을 사람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법과 기업, 판결과 전략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것은 결국 개인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심수창과 이종범입니다. 화려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먼저 심수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획은 내가 했다고 말할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이디어와 방향성, 스포츠 예능으로서의 그림을 고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진심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기획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출과 편성, 플랫폼의 지원이 빠진 순간 기획은 힘을 잃습니다. 방송이 조기에 정리되면서 그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는 프로그램의 성적표이자 동시에 출연자의 존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관심도 함께 사라집니다. 심수창은 프로그램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은 인물처럼 비춰졌고 그 무게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개인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종범의 위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의 투입은 명백히 이미지 보완을 위한 선택으로 읽혔습니다. 경험과 명성을 앞세워 흔들리는 프로그램을 지탱하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출자도 결정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흐름을 바꾸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은 먼저 사람을 전면에 세웁니다. 성과가 나면 조직의 공이 되고 실패하면 개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은 출연자에게 집중되고 구조적 한계는 쉽게 가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콘텐츠보다 먼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출연 실패나 개인의 선택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이는 플랫폼 중심 구조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멈추면 모든 관계가 함께 끊어지는 구조,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시스템. 이 안에서 개인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됩니다. 대중이 느낀 불편함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법적 분쟁과 기업의 판단 뒤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시청자들은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구조 자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반대의 길을 택한 인물. 그 선택이 왜 이번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은 장시원의 선택으로 향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판결을 받아들고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멈추거나 타협하는 대신 무대를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판결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장시원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약이 걸린다면 그 밖으로 나가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해외 무대입니다. 촬영지를 옮기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순간 기존 판결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공백을 노린 계산된 이동이었고 콘텐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내 방송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던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이 프로그램에서 팀과 흐름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방송 편성에 맞춰 존재하던 예능이 아니라 카메라가 없어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것입니다. 기록은 쌓이며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방송국 중심 구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장시원의 선택은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수와 스태프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흩어지지 않았고 현장은 유지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활동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상대, 새로운 환경,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서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더 이상 국내 예능의 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생태계로 변해갔습니다. 대중이 이 행보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주도권을 쥔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은 판결문을 들고 설명해야 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을 통해 이야기를 증명했습니다. 이 대비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말보다 움직임이 더 설득력을 갖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동시에 시장의 규칙을 건드렸습니다. 콘텐츠는 반드시 방송국을 통해서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장시원의 행보는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던졌습니다. 플랫폼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람과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일시적인 변수가 될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가 될지 그 판단은 다음 단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결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법정의 판결만 놓고 보면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JTBC는 가처분 일부 인용을 받아냈고 형식적으로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결과는 그 선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의 판단은 명분을 남겼지만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판결은 상대의 움직임을 멈추지 못했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청률은 냉정했고 여론은 빠르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이 멈춘 자리를 시장과 팬의 선택이 채운 것입니다. JTBC의 선택은 합리적인 손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은 동시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옳았을 수는 있어도 콘텐츠의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승소라는 단어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반대로 장시원의 행보는 다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사람과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를 벗어나며 무대를 넓혔고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회피가 아니라 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콘텐츠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태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사태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 사례가 아니라 콘텐츠 환경의 변화가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방송국 중심의 고정된 구조와 사람 중심의 유동적인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 그리고 그 충돌에서 대중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판결문보다 현장을, 설명보다 흐름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내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멈추라고 했지만 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쪽은 방을 비웠고 다른 한쪽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의 생존은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법적으로 이겼지만 먼저 물러난 쪽과 법적으로 불리했지만 판을 키운 쪽.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더 승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그 질문을 오래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의 콘텐츠 판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한 방송사와 한 제작자의 갈등으로만 정리하기에는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률 분쟁이 아니라 콘텐츠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곧 콘텐츠의 생명이었습니다. 편성권을 쥔 곳이 곧 이야기를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가처분 판결이 상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분명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은 콘텐츠의 흐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문제라기보다 콘텐츠 환경이 이미 법의 속도를 앞질러버렸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촬영 장비는 가벼워졌고 플랫폼은 다변화되었으며 시청자는 특정 채널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경과 편성, 심지어 법적 관할조차도 절대적인 장벽이 되기 어렵습니다. JTBC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택은 방어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결정. 그러나 방어적 선택은 언제나 상징을 남깁니다. 시청자에게는 지키지 못했다는 인상으로 남고 업계에는 예전만큼의 통제력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상징성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와 직결됩니다.
반면 장시원의 선택은 위험을 감수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해외로 무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 시장의 반응은 모두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는 대신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 이전의 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중은 완성된 성과보다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느냐입니다. JTBC는 판결 이후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섰고 장시원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설명하는 쪽과 만들어가는 쪽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컨텐츠 세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멈춘 순간 힘을 잃고 이어지는 순간 살아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심수창과 이종범의 사례에서 보듯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는 개인이 쉽게 전면에 노출되고 동시에 쉽게 소모됩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얼굴이 되고 실패하면 책임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 흐름 중심 구조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분산됩니다. 한 번의 성패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다음 기회로 이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이 차이는 창작자와 출연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청자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무엇을 만들어가려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적 승패보다 태도와 방향성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무슨 승리냐 라는 한 문장이 그렇게 강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그 말은 조롱이 아니라 이미 변화한 기준을 선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컨텐츠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제도와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쪽이 결국 선택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그 사실을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콘텐츠의 승리는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고 따라가고 시간을 쓰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움직이는 이야기를 선택할지, 멈춘 설명을 선택할지, 그 판단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려졌을지도 모릅니다.